내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삼성 마이마이를 사주시면서 그때부터 본격 음덕후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물론 공부하라고 사주셨겠지만 공부는 개뿔. 맨날 음악이랑 라디오만 주구장창 들어제꼈단 말이야. 이때쯤에 내가 즐겨 듣던 앨범이 신승훈 1, 2집이었거든. 버스 타고 학원 가는 길에 이어폰을 딱 끼고 신승훈 노래를 들으면 나도 막 어른이 된 것 같고 막 대학생이 된 것 같고 곧단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미소 속에 비친 그대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들으면 그때 그 시절 812번 버스 창가에 쏟아지던 그 햇빛에 따끈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방금 만든 순두부 마냥 떡건하니 몽글몽글해진단 말이지. 이렇게 나에게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신승훈인데, 이 양반이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에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을 내고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길래 이제 그만하시려나 했는데, 며칠 전 2025년 9월 10일 신곡 쉬워즈를 선공개하면서 9월 23일 데뷔 35주년 기념 앨범이자 정규 12집을 발매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단 말이지. 그런 거로 채널 삽시간에서도 내 중학생 시절 중2병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던 바로 그 형님 신승훈의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영상을 준비해봤다 이거야. 이번 시간엔 35년째 여전히 발라드의 황제로 장기 집권 중인 가요계의 독재자 신승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그 시절 추억을 또 살짝 들고 와봤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저 삽시간도 유튜브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보겠다는 말씀도 덧붙여보겠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빨리빨리 눌러라. 신승훈은 1990년 11월 1일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프리데뷔 싱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고, 이후 전곡이 담긴 1집 앨범은 1991년 1월에 발매됐지. 신승훈 1집은 무려 140만 장이나 팔리면서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타이틀곡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대박이 나면서 이어서 후속곡 날 울리지 마까지 히트를 치면서 91년은 그냥 신승훈의 해가 되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박,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던 신승훈 1집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1990년 덕윤산업이라고 어학 학습용 테이프를 만들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삼행석이란 양반이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양반이 한때 음반 사업에 손을 댔었지만 이렇다 할 재미를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었겠지. 잘 되었으면 사장님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후 삼행석 이분은 라인음향의 사장이 되는 걸 보니 사장이 될 상이었나 싶네. 아무튼 이 양반한테 당시 나이트 DJ로 활동하던 김창완이 데모 테이프를 이렇게 하나 슥 건넸는데, 그게 바로 신승훈의 데모 테이프였던 거야. 이미 이 신승훈의 데모 테이프는 여러 회사에서 까이고 까이다가 이게 김창완에게 왔고, 김창완은 이 테이프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삼행석에게 들려줬고 삼행석도 이거 되겠다 이런 예감이 들었다고 해. 그렇게 덕윤산업은 한기획이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승훈의 1집 앨범을 제작했고, 김창완과 삼행석의 예감은 적중을 하면서 대박이 났던 거야. 이렇게 신승훈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했던 판기획은 이후 모아기획 그리고 라인음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 신승훈을 비롯해서 김건모, 노이즈, 박미경, 클론 등등 히트작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가요계를 호령하던 90년대 초중반 최고의 기획사 라인음향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라인음향이 있었기에 신승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신승훈이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 후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렇게 라인음향이 최고의 기획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암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왔던 신승훈 1집은 대한민국 가요사의 황금기로 남는 1990년대 그 시작을 열어제끼는 앨범이란 말이지. 신승훈 1집 이후 100만 장 이상 팔렸던 앨범, 그러니까 밀리언셀러 앨범들이 대한민국 가요계에 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 이렇게 1집으로 대성공을 거둔 신승훈은 1991년 11월 정규 2집을 내놨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바로 역대 최고의 발라드 히트곡인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지. 당시 이 노래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고 대단했는데, 이 노래는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골든컵을 수상했고, SBS 인기가요에서는 무려 14주 연속 1위를 했으며 MBC 여러분의 인기가요에선 11주 연속 1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91년 연말에서 92년 1분기까지 TV 라디오만 틀면 보이지 않는 사랑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사랑은 당시로선 너무너무 신선한 구성의 노래였는데 베토벤의 가곡 이히리베디히를 도입부에 삽입해서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시도했고, 이 가곡에 이어지는 신승훈의 애절한 목소리는 이 노래를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던 거야. 이 노래에 이어 후속곡 우연히도 히트를 치는데, 이 노래도 당시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받으면서 앨범 하나에서 2곡의 골든컵 수상곡을 내놓는 기염을 더하지. 거기다가 3속곡 가을빛 추억도 히트를 치면서 이 신승훈 이 집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던 앨범이었어. 딱 이때까지 발라드가 가요계의 주류였던 시절이었고,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면서 가요계의 판도가 획가닥 뒤집어지면서 가요계의 주류 음악은 댄스 음악으로 바뀌면서 댄스 그룹들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서 그전까지 인기를 끌던 발라드 가수들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지. 그런 와중에 1993년 4월 신승훈은 3집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널 사랑하니까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 3집은 신승훈이 처음으로 프로듀싱에 참여한 앨범이었고, 1, 2집에 이어서 이 앨범도 170만 장이 팔리면서 앨범 3장째 연속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게 돼. 댄스 음악의 열풍 속에서도 신승훈의 인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이 앨범에선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 곡을 한 곡도 내놓지 못했는데, 그 당시 경쟁했던 노래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김수희의 애모, 그리고 같은 라인음향 소속의 동료였던 김건모의 첫인상이었단 말이야. 야, 진짜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경쟁자들이잖아. 이런 경쟁자들에게 밀려서 1위를 기록하지는 못했던 거지. 신승훈은 이때 방송보다는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라이브 무대에 집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1위를 찍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 3집의 후속곡은 천그 느낌처럼인데, 이 노래는 천성일이 작곡한 노래지. 개인적으로 신승훈 3집 앨범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 이렇게 3집에서 아주 조금 주춤했던 신승훈은 1994년 9월 4집을 들고 돌아오는데, 당시 3집에서 주춤하는 모습도 있었고, 정말 그때는 온 세상이 댄스곡일 정도로 댄스곡이 가요계를 점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승훈의 4집은 실패하지 않을까 곧단 예측이 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신승훈은 이런 근거 없는 예측을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면서 4집의 타이틀곡 그 후로 오랫동안이 대박이 나면서 모든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싹쓸이했는데, 이 노래 그 후로 오랫동안은 신승훈이 자신의 노래 중 가장 애착을 가지는 노래 중 하나로 꼽는 노래였고, 이 4집 앨범은 팬들이 가장 신승훈다운 앨범으로 꼽는 앨범이거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타가 애착을 가지는 앨범과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후로 오랫동안 외에도 후속곡 오랜 이별 뒤에도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찍으면서 연달아 히트를 쳤고, 이 앨범도 164만 장이나 팔리면서 또 1집부터 4집까지 연속으로 밀리언셀러를 내놨던 거야. 이후 신승훈은 5집과 6집 그리고 7집까지 무려 7장의 밀리언셀러 앨범을 내놓는데, 이렇게 데뷔 앨범부터 7집까지 팔린 앨범이 약 1700만 장이었으니 이래서 신승훈을 발라드의 황제라고 부르는 거지. 온통 댄스판이었던 가요계에서 발라드로, 아니 댄스양 한 스푼 첨가한 것 같은 노래로 후속곡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타이틀곡은 언제나 발라드였으니 발라드로 승부했다고 봐야지. 암튼 그렇게 댄스판인 가요계에서 발라드로 최고의 자리를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켜온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라드의 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거야. 이후 1996년 5월 신승훈은 전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까지 맡은 5집 앨범을 발표하지. 이 앨범의 판매량은 247만 장이었고 신승훈의 앨범 중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었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제목이 길기로 유명한 노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인데, 이 노래는 세상을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야. 이게 대충 그냥 들으면 그렇게 애절하지 않은데, 가사를 한자 곱씹으면서 들으면 이게 정말 너무 슬프고 애절하고 안타깝거든. 신승훈의 가사에는 A불비, 그러니까 속으로 슬퍼하지만 겉으로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정서가 담겨 있어. 그의 A불비 정서의 정점인 노래가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제목부터 담담하게 넌 나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을 뿐이라고 하잖아. 아예 제목에 A불비라는 노래를 8집에서 한 곡 그리고 9집에서 한 곡 이렇게 두 곡이나 내기도 했지만, 그 노래들보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의 가사가 훨씬 더 A불비 감성이 진하게 묻어난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가수 신승훈 뿐만 아니라 작사가 신승훈도 참 좋아하는데, 애절한 슬픔을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풀어내는 A불비 감성이 너무 멋진 거지. 내가 소몰이 창법이 유행하던 시절의 발라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슬픔을 너무 과하고 넘치게 과장하던 그런 감성의 피로감을 느꼈었거든. 사실 영화도 너무 한 번에 다 벗어제껴버리면 쌈
쌈마이 에로 영화가 되지만 살짝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은근하게 보여주면 예술이 되는 그런 이치와 맞닿는다는 거야. 뭐든 과하고 넘치면 쌈마이 느낌이 난다 이거지. 아, 내 채널도 그래서 쌈마이 느낌이 나나? 암튼 판매량으로는 최고점을 찍었던 신승훈 5집이었지만 음원 성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게 이때 1996년의 가요계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거든. 솔리드, REF, 김건모, 클론, DJ DOC, 룰라, 터보까지 한 번에 쏟아져 나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신승훈이 차트를 싹쓸이 한다던가 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신승훈이었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타이틀곡에 이어서 후속곡 내 방식대로의 사랑 그리고 운명까지 연달아 히트를 쳤던 거지. 이후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6집 앨범을 1998년 2월 발표하는데 이 6집 역시 전곡을 신승훈이 작곡했고 데뷔 이후 8년 동안 배우고 터득한 음악의 결정을 담아냈다는 신승훈의 말대로 발라드부터 댄스, 재즈, 락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담아낸 앨범이었던 거지. 이 앨범도 131만 장이 팔리면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역시나 앨범의 타이틀곡 지킬 수 없는 약속과 후속곡 고개 숙인 너에게가 모두 히트를 치면서 인기를 이어갔어. 하지만 이전의 큰 인기에 비해 확실히 하락세를 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앨범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좋지 못했던 앨범이 이 5집이었지. 그리고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승훈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자신의 노래 고개 숙인 너에게로 위안을 얻었다고 하지. 원래 이 노래는 당시 IMF 외환 위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노래였는데 신승훈 본인이 이 노래로 위안을 얻었다고 하니 뭐랄까 참 재미있는 일화인 것 같아. 이 신승훈 탈세 혐의는 결국 라인음향에서 가수들 몰래 탈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승훈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지. 이 탈세 사건을 계기로 신승훈은 라인음향과 결별하게 되는데 당시 라인음향은 아이돌판으로 바뀌어버린 가요계에서 한창 고전 중인 상태였고 거기에 회사의 기둥인 신승훈이 떠나면서 완전히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지. 이후 회사의 핵심 김창완과 클론이 회사를 떠나면서 라인음향이란 이름은 가요계에서 잊혀져 갔어. 결국 라인음향의 시작 그리고 끝에 신승훈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암튼 이렇게 라인음향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신승훈은 자신의 기획사 도로시 뮤직을 설립하고 2000년 3월 7집 앨범 디자이어 투 플라이 하이를 발표하지. 이 7집도 신승훈이 모든 노래를 작곡하고 프로듀싱과 디렉팅까지 했던 앨범이었고 정말 신승훈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거든. 이 노래는 발라드가 아니었단 말이야. 가수 데뷔부터 10년간 발라드를 타이틀곡으로 활동하면서 발라드 왕좌를 지켜온 신승훈이 자신의 주특기를 버리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던 거야.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역시 인기를 얻으면서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도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기록하면서 이후 후속곡 엄마야와 가자나도 인기를 얻으면서 앨범 판매량도 100만 장을 넘기면서 7장의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 행진을 이어가지. 그리고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신승훈의 노래 I Believe가 OST로 사용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이 노래는 지금도 신승훈을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야. 2000년대 초반의 그 감성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영화 장면들이 재생되는 그런 노래잖아. 이 노래는 신승훈과 김형석이 공동 작곡한 노래인데 신승훈이 김형석에게 저작권을 양보했다고 하지. 그게 신승훈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는데 노래를 만들 땐 I Believe가 그렇게 뜰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난 개인적으로 이 시절까지가 신승훈의 최전성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2002년 발표했던 8집도 84만 장이나 팔렸던 앨범이고 이전 7집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던 신승훈이 본인의 장기인 발라드로 회귀했던 앨범이었지만 타이틀곡인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은 이전과 같이 히트를 치지 못하면서 8집 이후 신승훈의 인기는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지. 8집 발매 후 2년 만인 2004년 신승훈은 9번째 답장 나인스 리플라이를 내놓지. 이 앨범의 제목인 나인스 리플라이는 팬들이 보내준 팬레터에 대한 답장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신승훈표 발라드인 그런 날이 오겠죠였고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당시 크게 히트를 치지 못했어. 이 당시가 이제 소몰이 창법으로 대표되는 미디엄 템포 R&B가 가요계의 대세였던 시절이었고 이 감정의 과잉 쓸데없이 우러제끼는 감정의 토네이도가
몰아치는 그 판때기에서 신승훈의 에이블비 감성은 크게 어필하지 못했지. 그리고 2006년 10월 발매한 10집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 드림 오브 마이 라이프와 애절한 발라드 레이디로 활동을 했지만 이 앨범도 역시 큰 호응을 받지 못했어. 역시 신승훈이란 이름이 주는 파괴력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고, 신승훈이란 이름으로 100만 장씩 앨범이 팔리던 시대는 지났던 거지. 하지만 신승훈은 그런 시대를 탓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을 꾀했어. 그 결과물이 바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했던 3장의 미니 앨범인데, 이 앨범은 Unexpected Twist,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반전이란 컨셉으로 엮여진 앨범이었거든. 신승훈은 이 앨범에서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음악들에 도전하는데, 첫 번째 미니 앨범 레디오 웨이브에선 락 음악을,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 어클락에서는 R&B, 그리고 세 번째 미니 앨범 그레이트 웨이브에서는 브릿팝을 시도하지. 이렇게 신승훈은 그냥 발라드의 황제가 아니라 더 다양한 음악을 실험하고 도전했던 뮤지션이었던 거야. 이후 2015년 11집 앨범 I am and I am을 발표했고, 2020년엔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했었어. 그리고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지. 가끔 신승훈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슬슬 그만하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뜬금없이 2025년 9월 23일 정규 12집을 발표하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이게 2015년 나왔던 11집 이후 10년 만에 정규 앨범이고, 올해가 신승훈 데뷔 35주년이니까 이 12집이 데뷔 35주년 기념 앨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앨범이 나오자마자 그냥 들어봤는데 와, 역시 신승훈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 타이틀곡인 너라는 중력도 너무 좋지만 난 트룰리랑 러브 플레이리스트란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 역시 신승훈 목소리는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이 형님 66년생, 그러니까 내년이면 60인데 이런 감성에 이런 보이스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시간엔 35년 전 나를 설레이게 했던 목소리, 여전히 따뜻한 햇살 냄새가 나는 그 목소리, 신승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 시절의 노래를 하나하나 다시 들어봤거든. 야, 역시 이 에이블비의 감성, 이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는 오직 신승훈뿐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 요즘은 발라드라는 음악이 각광받는 시대도 아니고, 그나마 발라드라고 나오는 노래도 찡찡 눌러대고 고음이나 빽빽 질러대면서 감동을 강요하는 듯한 양산형 발라드가 주류를 이루는 지금, 신승훈이 진짜 발라드가 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네. 신승훈 본인이 노래하는 나는 절제하고 듣는 사람이 우는 역할을 맡는다, 그게 한국형 발라드라고 정의를 했는데 맞지 바로 그거지. 그게 바로 아름답고 우아한 발라드지. 그 말씀에 1000% 동의한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